44비치 팟캐스트는 클라우드 프로그래밍 IT 소식을 다루는 개발자들의 방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44비치 팟캐스트 122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마이크에서 가까이 오셔야 목소리 잘 들리고요. 오늘은 시피님과 낙규님이 안 계시고 약간 낯설어 보이시는 한 분과 그리고 가끔 오셨던 법사님이 이렇게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같이 AWS 게이밍 데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두 분 자기소개 짧게 해주시고 인사해주세요. 저부터 네.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DG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현재 리멤버를 만드는 드라마인 컴퍼니에서 서비스 개발을 하고 있는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있습니다. 네. 목사님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소개. 네, 안녕하세요. 저는 ASBUBAM이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고 지금은 당근마켓에서 수습하고 있는 네. 아스부밤입니다. 아스부밤이라고 불러드릴까요? 아스부밤. 법사님이라고 불러드릴까요? 하신 대로 불러주세요. 아스부밤 너무 힘들잖아요. 네. 네, 법사님이라고. 네. 네, 할게요. 이렇게 노트 필기까지 이렇게 준비해 오셨어요? 이거요? 네. 지금 인터뷰도 그러셨구나. 또 오느라 아, 네. 아이패드 대신에 저만의 아이패드. 좋은 아이패드네요. 고해상도 아이패드. 네. 오늘 AWS 게이밍 데이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사실 저는 참석하지 않았었고 두 분은 참석하셨었잖아요. 디지님이 한번 게이밍 데이가 어떤 건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게이밍 데이가 아니고 게임 데이였어요. 게임 데이. 네, 명칭은 게임 데이고요. 이제 AWS에서 인프라를 세팅하는 걸 이제 게임화 시켜서 하는 이벤트 형식의 대회였고요.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주로 유니콘 렌탈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이제 CEO와 CTO가 자리를 공석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 상황에서 CTO가 임의로 세팅해 놓은 환경을 이어받아서 이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낼 수 있는 네. 서비스 응답을 해주고 인프라 비용은 적게 나오게끔 해야 되는 게 임무도 있는 게임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건 실시간으로 이제 요청이 오는 걸 빠르게 처리하면 점수를 높게 받고 처리를 못하면 마이너스가 되고 또 특정 주기마다 이제 인프라 비용을 차감을 해요. 그래서 네. 그게 이제 합산돼서 실시간으로 스코어보드에서 이제 볼 수 있는 형태로 좀 게이밍을 되게 잘하는 상태예요. 그러면 비용은 AWS 인프라 비용이 거의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고. 정확한 그 비용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비용이 나가는 형태로 돼 있었어요. 그럼 요청하는 쪽에서는 200쪽이 떨어지면은 성공한 걸로 파악하고 400이나 500이 발생하면은 뭔가 잘못됐다라고 이제 인식하면서 이제 카운팅을 하는군요. 점수를 조금 더 주고. 응답성도 보고. 와. 그렇군요. 법사님은 거기 어떻게 나가게 되셨어요? 저는 이제 입사하고 얼마 안 됐는데 들리시나요? 저쪽으로 가시는 게 더 편하실까요? 네. 네네, 저쪽으로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게 자유로워서, 네. 이쪽은 좀 불편하실 것 같아요. 가까이 놓고 그래도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어떻게 게임 데이에 참석하게 되셨나요? 저희는 이제 개발자 채널에서 사내 개발자 채널에서 네. 공지가 돼가지고 이런 행사가 있는데 희망하는 분들 있으면 신청해 주세요라고 해서 신청자들이 쭉 생기고 네. 그 팀은 이제 랜덤으로 구성했어요. 그러면은 다 가지는 못하고 그 중에 일부만. 아니요. 그 신청하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된 것 같고요. 네. 팀이 저희 사내에서 4개인가? 3개인가? 4개인가? 네, 그렇게 같이 참여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날 이제 참여자들 중에서 4명씩 랜덤으로 뽑아서 팀 이름 짓고 그때부터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리멤버는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저희는 동료분 중에 이제 AWS DNA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들으신 분이 이제 거기서 이런 대회를 한다고 하더라라고 이렇게 알려주셨고요. 저희도 동일하게 이제 4인에서 5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서 선착순으로 저희는 여러 팀을 나갈 생각은 좀
그냥 4인에서 5인에 이제 선착순으로 5명 네. 모집해서 나가게 됐어요. 아, 당근은 왜 여러 팀을 내보낸 거죠? 1등을 꼭 하겠다? 사실 저희는 처음에는 이제 다른 회사라 하는지는 몰랐어요. 거기까지는 설명을 못 들었었고 네. 그래서 이게 우리 회사를 대상으로 소규모 이벤트인가 보다라고 했는데 그 참여 정말요? 며칠 전에 다른 회사들도 경쟁하게 된다고 아마 안내 메일이 네. 와가지고 그거 보고 큰일 났다 못하면 큰일 난다고 그때부터 얘기 좀 하고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랬군요. 어쩐지 저희 팀이 이 멤버라고 일부러 서비스명을 냈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이제 회사분들도 약간 그렇게 하지 않을까 했는데 다 회사를 특정해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이유가 있었겠구나 싶네요. 그 팀명이 뭐셨어요? 저희는 후랭크 소세지라는 팀명이었는데요. 네, 굉장히 평범한 이름인 것 같은데 왜 웃으셨죠? 제가 닉네임이 프랭크인데 네. 이제 팀원들끼리 방을 하나 슬랙에 판 다음에 네, 팀 이름 뭘로 할까요? 이랬는데 하나씩 툭툭 올라오다가 갑자기 프랭크 소세지 이렇게 딱 올라왔는데 다들 크크크크크크크크 해가지고 이렇게 제출할 줄 몰랐는데 네. 저희 팀원 중에 한 분이 그 이름 그대로 제출하셔가지고 네, 프랭크 소세지가 됐습니다. 리멤버 팀은 리멤버. 네, 건배사로 많이 어르신들이 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좀 재치 있게 저희는 팀 대항전으로 이미 알고 있었던 상태여서 네. 그냥 서비스명이 들어간 있으면서도 좀 재치 있게 할 수 있는 팀 이름을 정하자 해서 네. 그렇게 정했어요. 그렇구나. 아무 생각 없이 지었다는 느낌이 팍팍 들지 않으시나요? 나중에 보니까 막 그 순위표가 계속 바뀌거든요. 네. 근데 유독 저희 팀이 눈에 잘 띄더라고요. 우리 몇 위에 있지가 잘 띄어서 지나고 보면 재밌게 잘 지었다. 네. 그렇군요. 그냥 자기 팀이 잘 보였던 거 아닐까요? 저희는 저희가 잘 보였거든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초반부터 긴장감이. 저는 사실 게임데이라는 이벤트를 오프라인에서 하신 줄 알았어요. 그 약간 해커톤처럼. 네네네. 그래서 서로 이제 다 안면이 있으시고 저만 오늘 가서 인사를 하면 되겠지 생각했는데 네. 처음 보신다고. 네. 완전 처음. 그러시구나. 그러면 행사 자체가 다 온라인 기반으로 진행된 거예요? 네네. 이전에는 아마 오프라인으로 했던 네. 것 같아요. 그 블로그를 보니까. 그런데 아마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진행이 된 걸까라고 생각했었어요. 검색해보니까 시기는 그때도 코로나였는데 네. 아마 집합 금지 인원수가 명령이 이제 제한이 없었으니까. 되면서 완전히 온라인으로 하게끔 제한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실시간으로 빨리빨리 대처하기가 팀원들이랑 그런 게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 같은데 리멤버 팀은 그런 걸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팀원들끼리는 다 출근을 했었어요. 사무실에서 했었고요. 네. 그래서 되도록 그 공지에도 이제 모여서 해주는 게 아마 기밀하게 빨리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안내가 되어 있었고 대부분 각자 이제 팀끼리 이제 줌 같은 이런 화상 미팅에 들어와서 인사도 하고 게임을 진행했었죠. 당근은 저희도 당근도. 각자 회의실 잡아서 네. 저희 팀은 딱 이 방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더 새록새록. 네. 이렇게 해야 되는군요. 네, 정면에서 보면 조금 더 잘 들리실 것 같아요. 네. 그 인원 제한은 없었어요? 팀별로? 그거는 모르겠어요. 저희는 아마 4명, 3명 이렇게 구성됐던 것 같은데. 3에서 5인으로 처음에 포스터에 안내가 돼 있었고 네, 저희도 원래 4명만 지원하려고 했다가 한 분이 마지막에 합류해 주셔서 이제 5명으로 저희는 진행했어요. 네. 그럼 이제 게임데이 과제 좀 이렇게 넘어가 보면 과제 자체가 레거시 인프라가 있는 상황인 거고 그게 스케일러블 가능하게 빨리 바꿔야 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레거시 인프라는 EC2에 올라가 있나요? 네. EC2에. 네. 그냥 어떤 서버 코드나 이런 것들은 그럼 공개가 되어 있고 그런 거예요? 코드는 바이너리 코드 그 파일로만 제공돼서 이제 나중에 저희가 도커라이즈 할 때 바이너리를 첨부해서 호출하는 식으로 좀 저희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엘라스틱 IP에 그냥 IP로 그냥 단일로 붙어 있는 EC2 하나가 있었어요. 정말 클래시컬한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약간 두 팀이 그 문제를 보고 이제 막 내부적으로 논의도 하고 네. 인프라를 4명이 다 같이 고칠 수는 없으니까 뭔가 팀의 역할도 좀 나누셨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도 좀 듣고 싶어요. 네. 네, 저부터 1등 하셨으니까 1등 전략. 하자면은 저희는 이제 거기서 매뉴얼로 럼북이라는 걸 이제 매뉴얼을 줬는데 네. 다른 분들은 다 그거를 먼저 보시고 저는 이제 약간 되게 호기심도 강하고 또 뭐 일단 기본적인 웹 구성이 있겠지 싶어서 일단 EC2랑 들어가 보니까 EIP가 돼 있고 그게 이제 연결된 거를 좀 확인하자마자 이제 뭐 그거는 가이드가 없었고 그냥 네. 계정만 주는 상황이었어요. 어떤 상황인지는 안 알려주고 저희가 다 해야 되는 상황. 약간 그 시작할 때 어떤 그 뭐라 그러죠? 그런 방탈출 게임처럼 네. 상황만 딱 주어져요. 그래서 그 어디까지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상황이 중간에 어쨌든 지금 서비스가 운영이 되고 있고 중간에 이제 그 CTO 분이 갑자기 격리가 되셔서 이거를 저희가 맡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알 수 있는 정보는 서버가 어쨌든 지금 운영되고 있고 리스폰스는 이 페이지에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바이너리는 이 S3 경로에서 받을 수 있다 정도까지가 되고 자 이제 시작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것 같아요. 당황하진 않으셨나 봐요. 두 팀 다. 당황스럽죠. 일단 그런 방탈출 게임처럼 하는 상황극을 너무 뻔뻔하게 하셔가지고 연기력이 너무 좋고 몰입도가 생각보다 다들 약간 긴장 네. 많이 안 하고 왔다가 네네. 진짜 막 몰입해가지고 즐겁게 했던 것 같고 그리고 EC2가 처음에 3개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나머지 2개는 실제로 LB에 연결되어 있지는 않고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상황을 찾아가면서 네,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계속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확인을 직접 하셨고, 네, 이제 그러는 와중에 이제 매뉴얼을 보시고 이제 캐싱 처리를 해야 되고 뭐 등등의 패턴들을 좀 이해하기 시작한 거죠.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쿼리 스트링을 이제 파라미터로 넘기면 네. 그거에 따라 그 해당 쿼리 스트링에 따라 해시를 이제 응답해주는 애플리케이션이었는데 네. 이게 패턴 이제 해당 쿼리 스트링에 따라서는 동일한 응답을 한다는 패턴을 네. 이해를 하자마자 캐싱 처리를 해야겠다.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그리고 EC2의 한 대에서 응답을 너무 좀 적게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거를 뭐 도커라이징을 해서 여러 대를 한다거나 이런 걸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 같은 거를 이제 동시에 진행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5명이서 이제 2명은 구 인프라를 좀 유지하고 네. 버티게끔 만드는 거에 집중을 하고 2분은 또 신규 인프라를 만들고 네. 한 분은 거기 럼북에 보면은 애플리케이션에 뭐 디버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이 돼 있거든요. 네. 디버깅을 좀 전담해서 서로 좀 가려운 부분들을 좀 막아주는 형태로 진행을 했었어요. 당근은 어떻게 하셨나요? 저희는 또 구성이 이제 인프라 쪽 데브옵스 뭐 SRE 네. 이게 이런 일을 전담하는 멤버가 2명이 있었고요. 나머지 2분은 이제 플랫폼 개발을 주로 네. 고랭으로 개발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팀이 구성이 됐는데요. 처음에 미션 받고는 일단 처음에는 다 이게 뭐지 일단 해야 되는 게 EC2 들어가 봅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팬키가 없는 데부터 해가지고 뭐 비슷한 거 똑같은 걸 복제해서 만든 다음에 팬키를 넣자 이렇게 해서 그걸 일단 한 명이 하게 되고 또 한 명은 리퀘스트가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파악해보자 해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파악하는 분도 있었고 그리고 바이너리 본 다음에는 메모리랑 CPU 많이 노는 것 같은데 바이너리 하나 더 띄워볼까? 이런 시도를 하는 게 또 한 분이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시도를 하면서 하나씩 봤던 것 같고 주로 이제 인프라 쪽은 계속 콘솔 보면서 대응하고 나머지 2분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EC2를 2개를 일단 복제를 한 다음에 EC2 이름을 각자 닉네임으로 만들어 드리고 거기서 이제 자유롭게 놀이터처럼 연구를 하세요라고 하고 2명은 이제 계속 미션을 해결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초반에는 이쪽에서 좀 일을 하고 이쪽 2분이 이제 여러 가지 시도해 보시면서 안 되는 것들을 이제 도커라이징하고 뭐 스왑 메모리 늘리고 도커 컴포즈 써가지고 프로세스 개수를 늘리고 뭐 이런 것들 동시에 좀 진행됐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걸 보면 비슷하긴 한데 여기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뭔가 접근하셨던 것 같고 여기는 이제 아이디어가 나올 때마다 한 명씩 네 맞아요 막 그렇게 소리가 한 명 지르면서 총 몇 시간 진행된 행사예요?
저희가 1시쯤 아마 시작했던 것 네. 같고 끝난 거는 거의 6시 가깝게 아.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거의 못 쉬고 막 계속 달리셨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와 4시간 만에 어떻게 보면은 레거시 인프라를 스케일업을 하게 만드는 그런 과제인데 좀 재미있었던 인상에 남는 시간들이 있었나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일 아찔했었을 때가 이제 좀 매트릭을 좀 잘못 설정을 하고 이제 최대 용량을 좀 넓게 잡은 적이 있었는데 갑자기 인스턴스가 140대가 뜨는 거예요. 우와. 그러면서 잠깐 동안 1등을 초반에 했었는데 네. 그 점수를 3,000점을 읽고 비용 때문에. 네, 8등으로 떨어졌나? 그랬었을 아이고. 거예요. 그래서 망했다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후반부 가니까 그 3,000점이 한 틱인 거예요. 한 틱이 올라가는 점수. 그래서 근데 초반에는 그것 때문에 약간 멘탈이 나갈 뻔하고 그래서 빨리 내리기 위해서 막 드레인 되는 속도도 막 최대한 빠르게 세팅 바꾸고 막 죽이고 네. 있었던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가 좀 아찔했고 또 제일 스릴 넘쳤을 때는 반대로 이제 매트릭을 잘 세팅을 했는데 어느 시점에 이제 갑자기 인스턴스가 늘었다가 리퀘스트가 줄면서 인스턴스를 빨리 줄여야 되는 타이밍이 있었었는데 그때 저희가 세팅해 놓은 게 좀 잘 돼가지고 다른 팀들은 이제 마이너스 점수인데 저희만 플러스 점수였던 그 순간이 있었었어요. 그때가 제일 좀 소름 돋고 좋았었어요. 역시 나의 성견지명 이러면서 인프라는 이렇게 해야지 이런. 근데 그 매트릭을 정하기까지 저희 팀에 이제 제일 젊은 개발자분께서 네. 손으로 되게 열심히 수동으로 오토 스케일링 대신 손으로 수동 스케일링을 하셨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감으로 얻은 매트릭이 이제 세팅이 된 거여서 와 역시. 네. 그래서 저희끼리는 그분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점수가 올라간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랬었어요. 그냥 예 프랭크스 팀은 어떠셨나요? 저희도 뭐 제일 아찔했던 거 저희도 스케일 컨디션을 처음에 좀 넣었었어요. 네. 그래서 초반에 이제 계속 요청 그 처리 시간이 4초 이렇게 나와서 스케일 아웃을 많이 하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컨디션 그 스케일링 폴릿이 넣어서 스케일 아웃을 했는데 저희는 50대까지 늘어났었거든요. 근데 극초반이라 50대 한번 늘리고 나니까 처리 시간은 그대로 똑같고 점수가 쑥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비용도 같이 계산이 되는데 네. 다들 50대만큼 그렇게까지 크게 띄우진 않았던 상황이니까 상대적으로 비슷한 이스투 사이즈에서 최대한 많이 처리해야 되는 게 이 게임의 목표였어서 그거 보고 점수가 저희도 뚝 떨어져가지고 자책하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되게 약간 마른 그 수건 쥐어 짜듯이 여기 앉았던 분이 약간 처음에는 같이 막 코딩하고 막 이렇게 막 보시다가 나중에는 거의 이렇게 그 경매하는 것처럼 막 올려요 내려요 막 그래서 올려요 내려요 뭐 점수 떨어져요 뭐 20점 떨어져요 뭐 순위 내려가요 이거 계속 해주시고 저희 이제 3명이서 계속 오퍼레이션 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이쪽에서 좀 정리해 주시고 지시해 주시고 뭐 순서대로 이렇게 턴 그분은 직접 올리고 내리시면 되는데 왜 그걸 지시하고 계신 거죠? 그게 이제 여러 명이 할 수가 있으니까 처음에 저도 하고 있는데 옆에서 비슷한 거 하고 있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커맨드 센터처럼 되니까 훨씬 그때부터는 좀 자리가 좀 잡아가는 것 같았어요. 콘솔을 여러 명이서 만지면 좀 아무래도 문제가 되니까. 네, 저희도 이제 2명 그 기존 인프라 만지는 둘이서 저는 클라우드 워치에서 계속 새로 고침하면서 그래프를 보고 또 이제 그분은 그걸 수정을 하고 저 이거 지금 올려야 될 것 같은데요? 혹은 내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하면 이제 만져주시고 했었어요. 그 제가 얼핏 듣기로는 아까 아싸님이 얘기해 주실 때 그 프랭크 팀이 계속 선두를 유지하다가 갑자기 급전직하 했다고. 그래서 그게 아까 그 50대 스케일 아웃. 스케일 아웃 하시면서. 네, 맞아요. 50대씩이나 스케일 아웃이 되는 이유가 있나요? 그 컨디션을 저희는 나름 합리적이라고 걸었었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바이너리 그 전달된 바이너리가 최소 2시간만큼은 유지를 하고 리스폰스를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의미 없는 스케일 아웃이었어서 그 다음부터는 그 지표 아래로 떨어지는 건 이제 생각 안 하고 더 커지는 것만 계속 줄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하셨던 그런 캐시 전략이 된 게 유효하지 않을까요? 네, 유효한데 초반에는 사실 별 이득을 못 봤어요. 캐싱을 했는데 캐시 히트 거의 안 했고 후반에는 이제 캐시 히트가 많이 돼서 리퀘스트
그 볼 수 있는 대시보드에서 캐시 히트로 0점 몇 초 만에 응답해서 뭐 플러스 15점씩 네. 얻어가는 이제 응답들을 많이 가져갈 수 있었어요. 네. 당근도 캐시 히트 쓰셨어요? 캐시? 네네. 저희도 썼죠. 결국은 다 쓰게 되는 네. 거군요. 초반에는 그렇게 눈에 띄게 점수가 계속 보이니까 네. 캐시 적용해도 별 효과 없네라고 네. 했는데 후반 가면서 약간 그룹이 좀 나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아마 초반에 캐시를 그 전략. 적용한 팀과 그렇지 않은 팀. 선두권이고 네. 저희가 이제 다른 거기서 상위권이었는데 내려간 게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맞아요. 그쪽 팀분들이 지금 없어서 캐시 중요합니다. 캐시. 분명히 1등이었던 팀이 나중에 보니까 좀 격차가 많이 벌어져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저희가 좀 빠르게 좀 적용을 해놔서 아마 네. 캐시 된 거 자체가 좀 많았을 거고 거기에 어플리케이션 버전 2로 중간에 한번 교체를 해야 돼요?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때 빠르게 또 그 캐시 인밸리드 해서 인밸리데이트 해가지고 다 날려버리면서 좀 대응을 한 게 좀 후반에 되게 유리하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실전과 비슷한 경험을 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네요. 그렇죠. 청처음 병력 같은 지금 스펙이 변경됐습니다. 사업이 너무 대박 나서 지금 고객사에서 요청이 있어요. API가 네. 추가됐다고 이렇게. 제가 옆에서 보기에 느낀 건 그거였어요. 약간 개발자들이 SRE 팀의 고충을 느끼는 코드는 못 건드리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해야 그러니까 개발자가 뭘 실수했는지 모르겠는데 어플리케이션 이상하고 뭐 그런 느낌이었어요. 프랭크 또 중간에 한번 전부 마이너스 점수가 되는 타이밍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방송이 딱 나오면서 지금 자가 격리돼 있는 대표가 뭐라도 해보고 싶어서 도와주려고 했는데 뭔가 동작이 안 된 것 같다라는 공지가 와요. 이제 그게 이제 알고 보면 이제 카오스 몽키가 이에 대한 뭐 설정들도 바꾸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때 저희가 빨리 이제 좀 확인을 해서 바꾸면서 다른 한 팀은 이제 다른 한 분은 카오스 몽키 IAM을 지울 수 없나? 찾아보고 있었어요. 이걸 지우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은데? 이러면서. 근데 이제 권한이 없어서 삭제가 안 되더라고요. 약간 어뷰징 비슷한. 그랬군요. 프랭크 팀은 혹시 인상적인 순간이 있었어요? 저희도 그 카오스 몽키? 네, 카오스 몽키 등장 씬이었는데 이렇게 아까 그 바이너리 분석하고 하시는 분이 계속 작업 중인데 갑자기 인스턴스 터미네이트 됐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나도 안 했는데 하다가 그래서 클라우드 트레일 가서 인스턴스 아이디를 조회해봤더니 갑자기 카오스 몽키라고 이렇게 이름이 뜨는 거예요. 그때 이제 터미네이트 프로텍션 막 걸고 런치테이블 수정하고 그런 일들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마 시나리오가 카오스 몽키도 어떤 걸 도입할지가 약간 랜덤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팀마다 겪은 상황이 조금씩 달랐을 거예요. 카오스 몽키 자체가 어떤 작동하는 방식이 조금 여러 가지 버전이 있나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면. AWS라는 인프라를 사용하는 거니까. 근데 보통 AWS 인프라에서 이제 이야기할 때 셀링 포인트로 뭐 ECS를 쓰면 스케일링이 편해요. 뭐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서버리스를 쓰면 뭐 스케일링과 그리고 비용을 줄일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실제 우리도 서비스에 그런 것들 많이 도입할 때 그런 걸 고려를 하잖아요. 그런 어떤 셀링 포인트들이 요번 과제를 진행하실 때 좀 도움이 됐나요? 아니면은 그거는 뭐 예를 들면 그 서버리스는 좋지만 그 응답성이 느리니까 이번에는 포기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결정들을 할 때 그런 게 있었나요? 실제와 좀 다르다? 셀링 포인트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좀 빨리 처리하는 게 더 우선이었어가지고 익숙한 걸로 좀 먼저 진행하자였었고요. 그래서 ECS를 좀 사용을 해서 이제 신규 이제 인프라를 세팅을 했었고요. 뭐 변경하자마자 진짜 확실히 이득을 많이 봐서 좋았어요. ECS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EC2 버전도 있고 파게이트도 있는데 어떤 것을 있어요? 처음에 EC2 버전으로 진행을 했는데 좀 이제 가동하는데 장애들이 좀 발생을 해서 이대로 가다가 안 되겠다 해서 파게이트로 옮겼거든요. 근데 파게이트로 하고 나서 비용이 거의 차감이 안 돼서 이게 약간 엣지 포인트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의도일 수도 있겠네요. 저희 프랭크 팀 저희도
어느 정도 시간 지난 다음에는 저 이제 2위 계속 2위를 유지하고 어떻게 1위를 따라잡지? 저희는 이제 수건을 다 쥐어짜서 네. 막 도커 컴포즈로 막 프로세스 4개씩 띄우고 이러고 있는데도 점수 차이가 3위랑은 멀어지는데 1위랑은 또 점점 또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 저 팀은 무엇을 하고 있나 해서 끝까지 그거에 대해서 저희도 추측을 못하고 있다가 게임이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 인사하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시길래 1등 팀 누구냐고 1등 팀 어느 회사냐고 해가지고 나중에 연락하고 소식 듣고 하다 보니까 파게이트를 썼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봤을 때는 파게이트가 활성화 안 돼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저희가 잘못 봤을 수도 있고 그래서 계속 생각 못 했거든요. 파게이트까지는. 그래서 이슈2에 도커 컴포즈 올리는 거 정도로 했었는데 이걸 다 끝나고 나서 이래서 파게이트 쓰는구나. 그래서 아마 비용이 늘어날 때도 빠르게 늘어나는데 줄일 때 그 빠르게 없애는 게 효과가 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스케일 인할 때. 네. 저희는 손으로 다 계속 하고 있고 이슈2다 보니까 그 차이가 아무래도 있긴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점수로 보니까 확실히 있다는 걸 좀 느끼게 이시트 여러 대 띄웠으면 그 SSH 창 멀티로 띄워서 막 동시에 명령 입력하고 막 그런 그렇진 않고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제 옆에서 계속 커맨드를 이시트 안에서 해보시면서 오케이 된 명령들을 저한테 슬랙으로 계속 주시면 제가 그걸 런치 템플릿에 바로바로 적용을 했어요. 그다음 버전을 계속 게임 끝날 때쯤 되니까 버전이 한 10개 정도? 그러니까 뭐 1-2- 뭐 이런 식으로. 그것도 이시트를 운영하기에는 괜찮은 전략 같네요. 네, 거기까지는 이제 할 만큼 했는데 파게이트랑 점수 차이는 절대 벌리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결국 그게 비용의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설픈 ECS 최적화보다 EC2 최적화보다는 파게이트가 낫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던 상황별로 출제자의 다를 의도가 것 아닐까. 같은데 그런 해당 시나리오에서는 파게이트가 확실히 스케일 인아웃이 되게 빈번한 상황에서는 효과적이다라는 거는 좀 이번에 다들 인지한 것 같아요. 그나마 근데 여기 두 팀만 거의 도커 쓴 거 아닌가요? 다른 팀들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팀에 이제 좀 중위권 미만으로 떨어진 데 갔을 때 거기서 막 끝날 때 갔더니 다른 팀 아무래도 도커 쓰는 것 같다고 막 그 팀에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1등일 땐 그분들 다 그냥 띄우고 다 됐는데 나중에 이분들도 느낀 것 같아. 비용이나 뭐 때문에 이게 도커를 썼어야 되는구나 느끼면서 저기 두 팀은 도커 쓴 것 같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그게 하더라고요. 바이너리가 어떤 코드로 구성되었었는지는 모르는 네, 거죠? 그거는 저희도 막 뭐 처음에는 그거를 막 디버깅 해보고 다시 다 까보고 해보자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그렇게까지는 시도는 잘 안 됐었고 결국은 바이너리를 똑같은 그 시스템 안에서 2개 이상 띄울 수 없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타개하려고 도커를 띄운 다음에 컴포즈를 여러 개를 띄우면 실행될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그런 뭐 포트나 뭐 어떤 제한 때문에 그런 얘기 그런 걸 도커라이징 하니까 재미있는 전략이네요. 뭔가 도커를 가르쳐 줄 때도 그런 식으로 접근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재미있을 것 같아요. 되게 강력하게 효과를 알게 되니까. 네, 그러네요. 그 EC2 인스턴스 타입이 정해져 있었어요. 딱 이 타입만 쓰세요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한 EC2 인스턴스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여러 개를 띄울 수 있을까를 계속 시도를 해본 것 같아요. 컨테이너 세상에 좀 인프라. 네, 그래서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중간에 참여 같이 했던 팀원이 와 이거 약간 AWS 서비스의 변천사를 보는 것 같다고. 처음에 뭐 EIP에서 EC2만 가지고 있다가 AP가 등장을 하고 컨테이너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네요. 우리가 다 이걸 다 짧은 시간 안에 다 체험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팀에 보면 SRE 2분 있고 고개발자 이제 2명 있었는데 그 고개발자 한 분이 약간 스타트업 하는 느낌 났다고? 맞아요. 스타트업의 성장 단계 빨리 느낀 것 같다고 그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엄청 재밌게 하시더라고요. 너무 재밌었어요. 화장실 가고 싶은데도 막 그냥 앉아가지고 계속 하고 맞아요. 다들 화장실을 미리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사실 시작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까지 집중할지는 모르고 다들 좀 풀어진 상태로 하다가 다들 화장실도 참고 있고 먹는 것도 안 먹고 약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처음에 봤대요. 재밌겠어 했는데 그 팀들이 처음에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하다가 나중에 진짜 나오지도 않고 막 열정적으로 하고 있더라고. 약간 창업 한번 하는 느낌? 네. 그거 보니까 그러니까 저랑 이제 벤이랑 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안 하는 사람들이 봐도 재밌어 보여서 다음에 꼭 해야 되겠다 이 생각? 다음에도 있나요?
행사가? 계속 진행할 거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테마도 다 다르게 뭐 맞아요. 서버리스나 아. 뭐 다른 파트들도 한다고 들었고 그래서 저도 주변에 지인들한테 꼭 해보라고 좀 추천하고 있어요. 너무 재밌었거든요. 이번에 서버리스를 안 쓰신 이유는 뭐예요? 이번 컨셉이 서버리스랑 좀 적합하지 않았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뜨는 시간 같은 경우에 네. 느린 경우들도 있고 뭐 이렇다 보니까 서버리스보다는 기존 시스템에서 좀씩 대응하면서 이제 더 절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고민을 더 많이 했었어요. 프랭크도 똑같은 생각이었나요? 사실 뭐 그렇게 막 많은 생각을 했던 건 장애 났을 때랑 똑같았거든요. 그렇죠. 정신 없으니까. 어떻게 회복하지? 그리고 되게 명확한 매트릭이 네. 돈과 점수가 옆에서 네. 계속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니까 4초에서 5초 됐어요 이 소리 하나 나면은 다들 신경 곤두서가지고 1초 어떻게 맞아요, 줄이지? 근데 장애 상황에서는 다른 판단하기 어렵고. 맞아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혹시 이제 끝나고 나서 팀원들이랑 회고나 뭐 이런 것들 해보셨나요? 저희는 1등 했다고 이제 대표님이 소고기 사 먹으라 해서 좋은 회고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먹으면서 우리가 어땠었기 때문에 이랬을까 뭐 이런 것도 했는데 뭐 아까 말한 것처럼 두 명은 빠르게 기존 거 대응하면서 네. 하고 이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려는 팀이 이렇게 두 팀으로 나눠져서 약간 진행을 했던 게 좀 주요했고 또 콘솔을 만지는 거다 보니까 그냥 섣부르게 그냥 누가 보다가 바꾸는 게 아니라 이거 발견했는데 바꿀게요라고 딱 말하고 이렇게 바꾸는 이런 체계에 대한 팀워크가 좋았다라는 게 좀 주요하게 먹힌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캐싱 이제 동적 컨텐츠 캐싱하는 거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적용시킨 게 있는데 네. 마침 그게 또 얻어 걸려가지고 좀 빠르게 적용한 것도 좀 주요했던 것 같아요. 프랭크? 저희는 회고를 따로 하진 않았고 아쉽다는 지금 저도 채널 열어봤는데 아쉽네요. 우리가 1등 했어야 되는데 1등은 메달이 있는데 막 이런 얘기 하고 메달은 실물 메달인가요? 그렇게 들었어요. 네, 실물 메달로 오늘 저 여기 도착했을 때 사무실로 도착했다 해서 기왕이면 갖고 왔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아쉽다. 네, 근데 그게 메달에 대한 공지는 그날 진행하다가 알려줬어요. 처음에 그 이제 포스터에는 그냥 1등은 뭐 가방이고 2등부터는 스타벅스 이용권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네. 갑자기 한 대회 1시간 반 남기고 1등한테는 트로피가 있습니다. 약간 그런 식으로 한참 메달이 불타올랐을 때 그래서 다들 이걸 지금 말해주면 안 되지 이러면서 상품보다 메달에도 관심이 많으신. 아니 그게 하다 보니까 엄청 그쵸. 그게 탐이 나더라고요. 이 1등이라는 1, 2, 3, 4등까지가 지금 진짜 엄청 자주 바뀌면서 네. 박빙이었어가지고 더 좀 불탔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보는 입장에서는 이제 다 끝나고 여기 이제 각 팀들이 회견하는데 이제 저희 라운지에 모여서 맞아요. 엄청 이야기 거의 뭐 저녁 퇴근 가까이까지 거의 하더라고요. 맞아, 집에도 안 가고 다 남아가지고 그래서 뭐 하는지 봤더니 이제 클라우드 하는 분들은 오히려 이제 적당히 이야기하고 끝난 것 같은데 그 AWS를 이제 직접 잘 안 쓰던 고 개발자들 한 4-5명 모여서 여기 팀에 있던 고 개발자랑 다음에 하면 어떻게 아직도 그거 하고 있어. 그 역 어셈블리에서 여기 틀림이 있었네 하면서 막 다음에 하면 이거 코드를 그 해킹하듯이 해서 고쳐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약간 역시 다르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AWS를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출제 의도랑 전혀 상관없는데 지금 자기 전문 분야로 이제 빠지는 느낌? 진짜 오래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다들. 네, 시피님이 보드가 좀 잦다 그래서 제가 올려봤습니다. 속소리를. 그렇구나. 그런 거 좀 재밌어 보였어요. 그래서 진짜 재밌어 보였어요. 저도 다음에 하고 싶은데 솔직히 자신이 없더라고요. 저는 뭐 시큐리티 그룹 안 하고 이런 거 추가하는 건지 알았는데 막 난리 날 것 같아요. 제가 했으면 약간 멘붕 와서 중간에 포기하고 그냥 점수 마이너스로 내려갔을 거예요. 거기 보면 점수가 마이너스로 내려간 분들도 있었거든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는 걸 보니까 진짜 곤두서서 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막 12? 15위 막 쭉쭉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 하위 중간 밑으로 내려간 팀 이제 구경했는데 중간에 분위기가 안 좋다고 마지막에 갔는데 분위기가 갑자기 막 좋아요. 그래서 보니까
마지막에 뭐 하나를 했는데 그 바로 옆에 아싸님 팀도 점수가 좀 낮아졌거든요. 네. 여기서 뭐 16위에서 15위 따라잡는 순간에 엄청 좋아하더라고. 아 하나 잡았다. 네, 하나 잡았다. 아. 당근은 여러 팀이 나갔었으니까 각 팀의 전략들 서로 이야기하면서 좀 배우신 게 더 있지 않을까 후기 싶은데. 하면서요. 네, 저 라운지에 모여가지고 너네 왜 이렇게 빨리 올라갔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아 그럼 프랭크 팀과 아싸님 팀은 다른 팀? 네, 다른 팀이었어요. 아마 아싸님 팀이 여기 안에서는 제일 낮았을 거예요. 처음에. 아 정말요? 마지막에 종료 한 10초 전에 따라잡혔거든요. 갔더니 거기 약간 힘들어하셨어요. 이렇게. 네, 중간까지는 저 팀 뭐야 왜 이렇게 네. 계속 1등하고 잘해 막 이랬었거든요. 네. 중간 갑자기 이후로는 훅 떨어져- 넘사벽이 되셨구나. 그 팀의 페인 전략은 뭐였다고 들으셨나요? 아마 컨테이너. 네, 컨테이너. 아 결국은 그러니까 컨테이너 아닌 걸로 대응하는 한계가 있나 봐요. 저도 먼저 네. 모르는데. 그리고 캐시를 파라미터까지 캐시를 안 건 쪽에서는 아마 뒤로 갈수록 차이가 많이 났을 것 같고요. 재밌어 보이네요. 저도 해보면 좋겠다. 다음에 또 배우는 것도 많았을 것 같은데. 약간 기술적으로 배우는 것도 많고 이게 되게 짧은 시간인데 이게 되네요 이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뭐 현업에서는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배우신 게 있으세요? 그런 기술보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대해서 다들 좀 뭔가 이렇게 망치로 맞은 것처럼 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 자기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일단 생각하고 그렇게 안 되면 이제 얘기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시나리오처럼 바로 장애가 있고 스코어가 막 보이고 하니까 바로 소리내서 내가 지금 생각한 솔루션은 이거야 이렇게 얘기해서 그때그때 의견 모아서 적용하고 의견 모아서 적용하고 그래서 계속 서비스를 살아있는 상태로 저희 그림 많이 보는 거 있잖아요. 달리는 마차의 바퀴를 갈아치는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라이브로 체험해 본 것 같아요. 리멤버는 혹시 이번 경험 이후에 실제 서비스에 적용해 보신 뭐 그런 것들이 있나요? 그런 건 딱히 없었고 계획이라든지 뭐 저희가 이미 적용하고 사용하던 것들이었어서 예, 특별히 그런 건 없었고 다 알고 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진짜 달리는 기차에 뭐 이거 막 나무 치우고 막 하는 그런 짤방처럼 약간 그런 경험이었고 또 두 번째는 되게 오랜만에 다 같이 이제 같은 공간에 모여서 장애 대응을 하는 식으로 좀 진행을 했다는 게 너무 재밌었고 하이파이브 치고 싶은 순간이 되게 많았어요. 그 순간 하나 뭐 순위 올라갈 때 여치 또 순위가 갑자기 올라갈 때 그때 뭐 가즈아 막 소리치면서 다 똑같군요. 저희도 또 떨어지면 그것 때문에 50대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금방 따라잡을 수 있어요. 이렇게 서로 막 개위안하고 그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팀워크도 중요했을 것 같아요. 이런 팀워크. 네. 저희 근데 주로 그렇게 얘기 많이 했던 분들은 아니었거든요. 평소에는 어떻게 보면 제가 프랭크예요 약간 인사하고 이랬었는데 그 지난 다음부터는 좀 많이 친해진 느낌. 서로 다 팀이 다르고 만날 일도 없는 구성이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SRE 팀들이 다 2명씩 들어가고 개발자들이 또 각 다른 팀이 들어가고 랜덤에 뭐라 그럴까 2점? 네, 아마 낙연님이 랜덤 돌렸는데 어떤 알고리즘을 돌릴지 모르겠지만 그게 랜덤이었어요? 네, 랜덤이었어요. 낙교님의 루비는 낙교 전용 루비 아닌가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상한데 랜덤 아닐 것 같은데 정확하게 SRE 한 분들이 2명씩이고 편향이 적용된 랜덤이었지 않았을까? 그런 것 같네요. 재미있는 행사에 대해서 이야기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진짜 이 멤버 계속 이렇게 보면서 저기 누구냐고 막 추측하면서 이 멤버가 아닐까? 맞아. 네, 그 리멤버라는 이름이 제가 지었거든요. 처음에 잘 지은 것 같아요. 저희 회사는 이름이 드라마인 컴퍼니라 그냥 드라마라고 나가려고 했었어요. 이건 아니지. 저 휴가 중이었는데 슬랙에 리멤버 어때요? 이래가지고 던졌더니 다들 너무 웃으시면서 그냥 콜을 했어요. 근데 직원분들이 다들 리멤버가 뭐야? 이러면서 부러워하셨고 근데 1등 했다니까 갑자기 자랑스러워했다며 말을 바꾸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 행사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런 어떤 엔지니어링적인 경험인 거잖아요. 그 엔지니어링 경험 말고 일반적인 경험도 이렇게 회사의 생활이라든지 뭔가 축소시켜서 경험할 수 있는 게 있을까라고 이제 혼자 이렇게 상상을 좀 해보고 있었다가 얼마 전에 저희 회사에서 했던 워크숍이 생각이 났어요. 저희 회사 워크숍 때 이제 한 분이 진행을 해주셨는데 그분이 게임 개선? 그런 컨퍼런스, 그러니까 세미나라고 해야 될까요? 그 워크숍을 진행을 하셨거든요. 거기서 뭐 하는 거는 간단한 보드게임 룰이 있어요. 그 보드게임 룰을 다 받고 이제 미션을 하나씩 가져가요. 미션이 다 다른데 뭐 예를 들면 한 판에 한 15분 정도 걸린 보드게임인데 이 게임을 1분 안에 끝내려면 어떻게 할 거, 어떻게 바꿔야 될까? 이런 것들 이제 같이 논의하는 건데 해보면서 이제 팀원 4명 정도가 있는데 같이 해보고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빨리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이렇게 최종 막 서로 나눠 이렇게 팀 바꿔서 게임 해보고 뭐 이런 평가하는 시간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해보니까 확실히 어떤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각한 거를 나 혼자 계속 꿍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빨리 말을 하고 의견을 어떻게 빨리 종합하고 그리고 빨리 실행을 해봐야 또 빨리 개선을 하잖아요.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연습들 그런 게 좋았던 게 어떻게 보면 약간 놀이터 같은 공간이었잖아요. 그쵸. 장애가 뭐 점수가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시도해볼 수 있고 그게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꼭 그 회사에서 겪는 문제 아니더라도 어떤 주요 문제를 가지고 멤버들이 같이 해결해보는 경험을 하는 게 회사 일할 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때의 경험이. 기회가 되시면 다른 회사에 계신 분들도 꼭 게임데이. 네. 되게 AWS가 이렇게 회사 선정해서 이렇게 물어본 것 같던데, 그죠? 완전 오픈 형태로 하는 건 아닌 것 같았어요. 아, 그래요? 심지어 이제 괜찮으면 처음에는 거기서도 나중에 당근마켓만 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셨거든요. 예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큰 회사는 그냥 그 안에서만 하기. 네. 그런 것도 재밌겠네요. 근데 완전 오픈해서 해도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딴 회사 사람하고도. 네. 그렇죠. 회사마다 또 처한 상황이 있으니까 그런 상황들이 잘 접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뭐 길다면 긴 시간 동안 이야기해 주셨는데 혹시 끝내기 전에 한 말씀 소감? 제가 원래 1화부터 열심히 들었었고 후원도 하고 있었는데 네. 이렇게 또 참여하게 돼서 영광이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팟캐스트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좋은데 저희 팀이랑 실제로 한번 미팅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바로 트위터 그때 막 티타임에 했었는데 오늘 처음 만나 뵙게 돼서 그래서 그런 자리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셔야죠. 네, 저희도 엄청 기다리고 있어서 저희 그 트윗 스샷 찍어가지고 저희 그 방에다가 프랭크 소세지 방에다 올렸었거든요. 저희도 스샷 곧 한번 진행하면 재밌지 미팅은 않을까? 어디에서? 근데 백신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겠네요. 7월 저는 맞았습니다. 7월에. 저도 맞았어요. 부럽다. 7월에 꼭 좋은 미팅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오늘 들어주셔서 다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반가웠어요. 오랜만에 반가웠어요.